감사받죠. 이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다시 이제 그 지중해역 heb사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저거 오늘 입이 아파서 읽지는 못하지만 처음부터 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120조에서 벌칙을 그리고 120조가 등록합니다. 연역 판례 제목 법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연역 판례라고 벌칙. 아 이게 이제 그 저 대법원 법무부 이제 판례 그 법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벌칙 연역 판례 누질라면 판례 누질면 판례가 있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대법원 저 종합법률센터에 들어가면 원래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안 지웠어 그래. 그래서 그 대법원 그 법무부 이제 대법원인가 저 종합법률 판례에서 한 것을 벌칙에 다 집어넣구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마다 판례가 이제 있으면은 판례를 갖다 이제 그 누시면은 판례가 있는 거는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대법원에. 우리까지 그까지는 하지 않고 그 놓으면 죽어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그거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습니다. 위생관리 기준입니다. 자, 위생관리 기준에 이것도 한자 외국의 협약, 외국의 일정한 지키도록 수출 목적, 생산 강우신 수준의 회계 위생관리 기준에 정하여 고시한다. 수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 위생관리 해수부 장관이 수출의 목적, 외국과 협약, 회계 위생관리를 위해서 고시했습니다. 생산 가공시설, 수산물의 생산 회계 고시했는데 그걸 쌩깠습니다. 고시 기준에 안 맞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시행령 별포 69조 위반이 됩니다. 넘어가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십시오. 이거는 7페이지로 보겠습니다. 7페이지. 같은 자 69에서 7페이지로 왔습니다. 69에서 7페이지로 왔습니다. 요걸. 약간 69에서 왔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69조 위반하여 위생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고시를 했는데 해수부 장관이 중대하게 미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대하게 미달 또는 품질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은 1차 위반했는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심하냐 안 심하냐 공문에 이제 재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지명령을 먼저 때릴 수도 있고요. 또는 생산 가공시설 등의 개선 보수 명령을 때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수 명령이 낫겠죠. 그런데 심하다 생각하면은 생산 가공 출하 운반 제한 중지 명령도 때릴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때 재량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위반은 등록 취소입니다. 중대하니까. 그 다음 밑에 69조를 경미하게 미달됩니다.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경미한이지만 우려가 있어요. 그럼 1차는 상식은 뭐겠습니까? 시정명령을 하고 보수명령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위반했어요. 2차로 중지명령 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3차는요 혜택을 준 걸 등록 취소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요 앞페이지로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추상적입니다. 그러면은 위반하는 횟수는 좋은데 1차 2차 좋은데 그 사업자 입장에서 그 적발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정명령하는 행정처분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앞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페이지 한 장만 넘기세요. 한 장만. 6페이지입니다. 듣고 이해만 하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밑에 시행령 별포 중지 개선 보수명령 등 등록 취소의 기준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무거운 처분 기준이다. 무거운 거다. 그 다음에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개선 보수명령인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하여 생산 가공 출하 운반 제한 중지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입니다. 1차와 2차는 1년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 안에
한 번 처음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1년 안에 또 한 번 걸렸어요. 똑같은 거. 그럴 때 이제 2차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했는데 3년, 5년이 됐는데 또 걸렸어요.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또 1차라는 겁니다. 1년간이다. 이걸 이제 가진 거면 2년간, 우리가 원산제는 2년간이었죠. 얘는 1년간입니다. 그 다음 위반 행위 내고로 보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경우는 경감할 수 있다. 처분 전에 원인구 명령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처분을 한다. 처분해야 되고 경감도 가능하다. 넘겨보겠습니다. 등록한 생산 가공시설 등에 생산된 물품에 외국에서 위반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조사 점검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처분할 수 있다. 외국에 통보하더라도 한국에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기관에서 사유가 명백할 때 처분을 한다. 이런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기준이지만 기준은 처분일로부터 1년 기준이다. 그럼 적으십시오. 1년 기준이다. 그러니까 1차 위반을 받은 날하고 2차가 위반이 적용되려고 그러면 1년 안에 두 번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막 무디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1차, 2차, 3차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자, 69조 끝났습니다. 69조는 시행령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69조 했습니다. 앞에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조입니다. 이게 협삽입니다. 위에 69조는 위생관리 기준이고 70조는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입니다. 협삽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애국과의 협력에 수출 상대국이 요청하는 게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수산 가공품 유해 물질이 섞여 이런 말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69조하고 다릅니다. 이제 70조하고 중간에 유해 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것 가공품에 오염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 등 각 단계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한다. 제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답을 보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협삽이 하나 나왔어요. 나왔는데 답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오래된 문제는 벨벨 꼬아요. 교수가. 저도 이제 답 보는 거 보고 다시 고민해갖고 내 말이 생각이 맞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70조 1항이 지금 문제가 나왔죠. 그죠? 다른 거는 지금 읽어봐야 되지만 2번까지 읽어보고 7조 2항 읽어볼게요. 해수부 장관은 국내 생산되는 국내입니다. 자,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 공급을 위하여 생산 단계, 저장 단계, 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런 것도 1차 용어로 딱 하셔야 됩니다.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협삽을 정하여 고시한다. 국내에서도 협삽을 한다는, 국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70조 1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협삽도 넣었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6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급히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60조, 7페이지 보면 70조 있잖아요. 위에 이 박스가 70조 1항입니다. 1항을 위반하여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70조 1항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수출하기 위해서 가공품 유해 물질이 있던 또는 불성실했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70조 1항을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삽을 등록하고 나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등록하고 나서 이행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근데 그걸 불성실했을 때 어떻게 하고 두 가지로 나누니까 결국은 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험인자 이게 한번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70조 1항에 위반하여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이행을 않거나 불성실했다 이겁니다. 이행하지 않으면은 일단 해란도 안 했으니까 배째 했으니까 시정명령 하지 않겠죠. 중지명령 때려버리겠죠. 그리고 1년 안에 또 걸렸어. 등록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불성실했어요. 하긴 해. 그러니까 쌩 까고 이제 이게 눈치 보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 아직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시정명령 때립니다. 그리고 또 1년에 또 올렸어요. 중징명령 때렸어. 그러니까 이 차를 받고 또 1년에 또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등록 취소한다는 거죠. 누님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0조 1항이 뭡니까? 위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위해 물질이 검출이 어쨌든 간에 됐으니까 조사해보니까 검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시키면 되겠죠. 국민의 재산인데. 그래서 생산, 가공, 출하, 운반의 시정명령을 먼저 합니다. 일단 출하 연기해라.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왜냐면 오염이 되면은 몇 개월이 지나고 이러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 출하 연기, 보완, 또는 아니면 폐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출하, 운반, 시정명령. 그리고 또 2차를 1년에 한 번 더 걸렸어요. 그때는 중지명령, 3차는 등록 취소입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불가능하면은 시정이 불가능하면은 형님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정이 불가능해요. 등록 취소 바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1차 때 바로 해버리지. 뭐 하는데 또 무관한데. 구방 형님도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럴 거 같은데 느낌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입니다. 제가 벌을 잘못 봤는지 별표를. 근데 중지명령 먼저 때립니다. 일단 중지시켜놓고 좀 더 조사하고 고민을 하나 봐요. 그리고 등록 취소입니다. 이게 지금 70조 1항입니다. 그만큼 70조 1항이 햅삽이 튀어나오면서도 중요한 상까지 왔습니다. 70조 2항 아니에요? 1항이에요? 70조 1항입니다. 70조 1항을 다시 잘 보십시오. 딱 그 70조 1항이 두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1항에서 한 가지 두 가지란 말씀이에요? 네, 두 가지 중에서 네 가지가 또 확 퍼지는 거죠. 또 퍼져요? 네. 그러니까 햅삽을 등록했는데 보세요. 70조 1항 보면은 70조 1항이 햅삽이 이제 그 등록을 시설을 해가 등록했을 거 아닙니까? 등록하면은 그 잘 따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행 안 해. 불성실 이행 이겁니다. 그리고 70조 1항이 또 뭐냐면은 이 등록한 기준치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유해물질 보니까 시정이 가능, 그리고 시정 불가능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7조 1항이 4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헷갈려버린 게 정리 안 돼버리면은.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게 나온 거고요. 2차 시정명령 때리고 2차가 제한 중지가 있잖아. 제한 중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이게 나온 거예요. 이래 5번 문제가. 그래서 지금 이걸 정리 안 하면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저도 헷갈렸고. 저도 시험 볼 때 이거 정리 못하고 갔을 겁니다. 저는 시험 볼 때 혼자 공부해가지고요. 2차 할 때는 우리 동기가 7명이 서태지 같이 하면서 많이 깼는데, 1차 할 때는 쌩 까면서 혼자 막 해가지고, 뭐 법 전공이니까 알아서 찍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분석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에 이제 제가 책도 쓰고, 먼저 선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막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고득점도 안 나옵니다. 저는 1차 볼 때 고득점을 안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1차 한 달 하고 2차 한 달 반 했는데. 그럼 2회 시험 볼 때는 이거 뭐야? 이거 교과서는 어디 걸 봤어요? 교과서. 그건 일반 시중거 봤죠. 시중에 있는 거? 수산업법 뭐 이런 거? 네. 제 책이 더 낫습니다. 제 책이 더 낫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고 오타 나면 또 잡고 막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70조 1항이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 13페이지입니다. 이거 13페이지입니다. 지금 70조 1항 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70조 1항이 중요하다. 13페이지입니다. 햅삽입니다. 햅삽에 보면요, 70조 1항에서 나온 겁니다. 햇삽. 저는 햇삽이라는데 햇삽. 하여튼 햇삽이 포주말이랍니다. 포주말. 세능 조건도 있고요. 위생관리 기준, 시설 기준, GMP, 포준 위생 운영 지침 SSOP, 예비 단계 5개, 본질자 7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행 조건이 있고요. 선행 조건은 위생관리 기준이 있고요. 식품의 제조 가공시설 적합한 설비를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 봤죠? 그 다음에 포준위생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주요 선행요건 관리인데 위생관리, 조급원 교육 등을 시켜야 됩니다. 반품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일이 됩니다. 이게 선행조건입니다. 2차수도 안 놓고 1차수도 안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위생관리 위포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시험 볼 때 위포 이렇게 외웠습니다. 위생관리 기준, 시설 기준, 포준운영 지침. 포준운영 지침이 영업장 관리, 용수 관리, 조급원 교육 관리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번에 그 1차 기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조급원 위생교육 실시인데 똘똘한 직원을 채용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채용하는 거는 사업자 문제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저 수산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그 106조 2항에 따라서 수산물 직무가 아닌 것 그 가격 결정, 수산물의 판매 가격 결정 됩니까 안 됩니까? 맞죠. 예? 아니, 된다고 아니다. 생각합니다. 결정 되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네. 형은요? 형은?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아닌가? 그러니까 3명 중에서 1명밖에 안 되잖아. 아니 형님 사장이 있고 밑에 종업원이 결정하는데 사장님 이 정도의 그 금액에서는 범위에서는 원가가 있고 하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결정하는 거하고 다르죠. 결정은 사장이 결정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런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냐 사업장에 결정하게끔 어드바이스 하느냐는 다릅니다. 네, 그런 용어를 좀 준비하시고요. 작정을 하고. 예? 떠올라고 작정하고 나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있잖아요. 또 요즘 그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그 수산물의 이제 경락 대금 결정인가 경매사 업무를 지금 물어본 적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산물 입장에서는 수산물 품질관리에서 조언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컨설팅을 하는 거지 소유권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그 양식장 사장, 가두리 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장님, 김 사장님, 요거는 원가가 뭐 3천에서 5천 들어가고 우리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김 사장이 최소한 부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받아야 얼마 정도 그 감가상각 해가지고 수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장은 그래 니 잘났어. 그래 내가 13,100원 받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정은 지가 하는 거죠. 그래. 그런 걸 말을 잘해야 됩니다. 100원 더 받아 니 줄게. 그거는 사장 마음이죠. 소유권이 가진다는 거니까. 여기도 조급원 교육을 시키지 똘똘한 조급원을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햅삽이라는 사업자가 이렇게 위생을 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시설을 준비하세요 하는데 국가가 아무리 지도를 해주고 근거를 하고 어떻게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소유권까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자, 그래서 조급원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왜냐하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 요건, 시설 요건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채용을 할지 몰라도 채용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 배치는 해야 될지는 몰라도 아니면 있는 사람을 자기 집에 가족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거는 결과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지 채용하고 안 하고는 다 문제라는 거죠. 채용을 안 하면 결국은 또 사업은 안 돼요. 법이 그렇죠. 그리고 또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유권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민한 게 5개입니다. 팀제를 작성하여 용공인지를 공정하게 확인하자 이렇게 외웠는데 헬스 팀, 제품 설명서,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이걸 암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팀제 제품을 작성하여 공정 흐름도까지 갔습니다. 용도 확인 단계 공정 흐름도 작성, 현장 확인,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이게 우리 김용의 시험 때 1회 때 놓았습니다. 저 틀렸어요. 이렇게 외우고 왔는데. 근데 저는 외우면서도 설마 이게 노까진 거예요. 저도 수험생 입장이니까 노더랍니다. 노는데 이제
논다고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에이, 안 노겠지 하고 외우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그래도 선배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할 때는 가능하면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눈에 딱 들어옵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바뀌겠지만, 6월 10일부터는 또 1차 위주로 할 때는 또 상이 다르지만, 항상 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실원칙입니다. 위중함모를 개선 검증하여 문서로 작성 기록하자. 위의 요인을 분석한다. 먼저 분석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게 1회 2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분석한다. 이게 1회 2차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결과는 분석 절차는, 자, 분석 절차가 있고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잠정된 위해 요소 도출, 발생 원인 구명, 이렇게 등등 심각성 발생 고로, 예방 조치, 목포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는 어떠합니까? CCP를 설정하는 겁니다. 중점 관리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위해 요소 분석을 하고 CCP를 설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중점 관리점을 결정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게 1회 2차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요소 분석은 어떻게? 화학, 물리, 생물학적으로 한다. 결과는 어떻게? 그 다음에 CCP를 결정한다. 이거였습니다. 1회 2차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점관리점을 CCP를 하면은 한계 기준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위중한, 맞죠? 위중한 한계 기준 맞죠? 첫 번째. 한계 기준 결정합니다. 한계 기준을 이 선에서 벗어나면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한계 기준 결정입니다. 한계 기준을 결정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합니다. 제가 요한 거는 위중한 모니터링 왔죠. 모니터링 합니다. 관찰 측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하고도 잘못됐으면 개선 조치합니다. 위중한 모를 개선 검증하여 문서 기록한다. 이렇게 저는 암기했거든요. 작년 4회 2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계 기준 결정도 제 책에서 이거 글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이게 지금 70조 1항에서 2까지 다 놓은 겁니다. 작년에 놓았기 때문에 4회 2차는 5회 2차는 안 놓겠죠. 막말 해갖고는 안 놓을지 몰라도 1차는 가능합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중한 모를 개선 검증하여 문수로 기록하자, 이렇게 저는 암기를 했고, 기록된 서류는 2년간 보관합니다. 밑에 있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앞에 이제 1페이지 다시 왔습니다. 69와 70조 그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조 넘어갑니다. 다른 거 읽어보세요. 지정행위의 지정입니다. 해수방언은 지정합니다. 그리고 종합관리 대책을 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종합관리 대책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관리 대책을 하고, 그 해수부 장관 2항입니다. 종합대책은 이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지정행위의 보존관리와 구체적 추진 등등을 합니다. 그 다음 3항입니다. 종합대책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종합대책은 해수부 장관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립하면 관계기관 장에게 통보합니다. 읽어보시죠. 관계기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장이 누굽니까? 해수부 소속 기관회장. 지정에 관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장은 기장군인가 있죠. 거기하고 수산업 협동조합 조항에 수산업까지도 들어가네요. 나중에 우리 법인이 설립되었으니까 힘이 생기면은 그때도 법인한테도 주겠죠. 연락을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변 지역입니다. 누구든지 1km 이내에 주변 지역에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벌칙이 하면 되는데, 하면은 어찌 됩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럼 가태로 1,000만 원 이하를 받습니다. 이 73조입니다. 자, 누구든지 주변 지역 1km 이내에 하면 안 된대요. 그 다음 이제 1, 2, 3입니다.
73조 1항 1호면 오염물질 배출. 그 다음 수산업법에 따라서 양식육 등 해가지고 오염물질 배출. 그 다음 양식업에 의하여 고양이 등 사육하는 경우 3개가 있었죠. 그러면 3개가 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누나 벌칙 뭡니까? 오염물질요? 네. 3년에 3천 아닐까? 고양이 키우는 거는 천 과태. 네, 그 구분하세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이때가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4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요. 14페이지에는 5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청문이 있고요. 5년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고의로 갖다 부었습니다. 폐유 같은 거죠. 부어버렸죠. 5년입니다. 근데 가실로 또 이렇게 뚜껑을 잘못하다 가지고 써야 되는 걸 자고 나니까 기름이 다 바다로 갔어요. 작살나버린 거죠. 3년입니다. 또는 3천만 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벌칙 73조 나왔죠. 금방 왔잖아요. 3년입니다. 73조 1항 1호 2호입니다. 자, 3호 빼고 1, 2호가 다 넣어버린 겁니다. 1항에 1호 2호 오염물질 배출하면 안 된대요. 자, 폐기물, 액체물질, 포장 유해물질 배출, 가실로 기름도 배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내기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게 73조 1항 1, 2호입니다. 3년입니다. 이제 1년인데 1년. 1년은 120조입니다. 73조 2항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 2항에 동물농 실어 의약품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77조, 78조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3조 2항은 1년입니다.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밑에 이제 가트로 내려갈게요. 123조입니다. 가트로 1천만원 이하. 73조 1항 3호입니다. 양식시설의 가축 사육 딱 놓았죠. 그럼 73조 1항이 1, 2, 3호인데 1, 2는 3, 3 맞죠 누나? 그 73조 1항 3호는 1천만원 가트로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놓으면 짜증나는데 이제 놓겠죠? 2페이지 내보세요. 2페이지 중간에 73조 1항입니다. 1km 이내, 이게 우리 김용희 시험 때 놓은 겁니다. 1km라면 답을 넣는 게요. 1km 이내에 주변 제기를 하는데 하면 안 된대요. 누구든지. 해양관리법상 오염물질 배출, 수산업 어류 양식에서 오염물질 배출, 양식 어장에서 이제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장에서 배출하니까 얘들은 뭡니까? 양식업자 시설 사장들한테 보고해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서 너가 어떻게 저 양식 잘 키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걸 쌩까 갖고 지냅니까? 아까 뭐 보고하는데 쌩까 딱 그것도 가태로 1천만 원입니다. 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73조 1항 3호입니다.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가축 분노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서 가축 사육하는 경우, 방치하는 경우 뭡니까? 1천 가트로입니다. 자, 73조 1항이 이만큼 중요했습니다. 그죠? 1, 2, 3호까지 중요했습니다. 형님, 저는 오늘 이제 강의하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형님들은 누나나 시험 보신 분은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입니다. 양식자무장은 지정액의 생산한 수산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업의 어업권자, 인간을 받아 어업하는 이전 분할만 이 사람도 포함한다. 지정역 주변 안에 해당 양식의 약사법의 동물 사용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라서 이런 약 같은 거 쓰면 안 돼. 크로람, 페니콜 같은 거 쓰면 안 돼. 이런 겁니다. 다만 지정 안에 수산질병법에 따라 가지고 수의사가 들어가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괜찮겠죠. 그 얘기니까 수산생물질병
수산질병사나 수의사법에 의하여 진료를 따라 동물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한한다. 그러니까 그 수의사 진료에 따라 동물농약을 사용하는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걸 어겼어요. 위에 거 단서 말고 벌칙 어찌 됩니까? 3분 전에 했습니다. 1천 1천만 원 이하의 가태로 1천만 1천만 원 이하의 가태로. 형님, 아니 의약 붙는 거는 못 쓰고 하는데 그게 1천만 원이면 전화도 쓰고 이거 1억 벌겠다. 그래요? 10만 원 내고 1억 벌어? 그렇지. 그게 아이고 그만하자. 다시 보세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나와라 오빠. 3층이에요? 3층 얼마야? 일 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이해갔습니까? 73조 2항은 그 1년 1천만 원 맞네. 질병에 뭐 이렇게 뭐 의약품 동물의약품을 금지했는데 사용했으면 1년 내에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치중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73 넘어갔습니다. 가공시설 등록입니다. 예? 온도 조금 온도를 높이죠.